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베리안 교과서 드디어 같이 한번 정복해 볼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바로 잘 정의된 선호라는 게 대체 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 모델이 어떻게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복잡한 걸 이해하려면 일단 몇 가지 단순한 규칙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이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더라 하는 몇 가지 기본 가정을 세웁니다. 일종의 인간 행동의 청사진 같은 거죠. 바로 이 청사진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잘 정의된 선호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만드는 두 개의 핵심 기둥, 바로 단조성과 볼록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두 기둥을 세우고 나면 그 유명한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곡선의 모양이 뭘 의미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잘 정의된 선호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인 취향, 예를 들어 나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고 너는 싫어하고 이런 걸 다 분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에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전형적인 선호의 패턴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 소비자 모델을 만드는 거죠. 물론 현실에는 정말 다양한, 때로는 좀 이상한 선호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가정에만 집중할 거예요. 왜냐고요? 이 단순한 몇 가지 가정만 가지고도 놀라울 만큼 많은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가정이 바로 단조성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내용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마 듣고 나시면 이게 다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소비자는 어떤 물건이든 양이 더 많은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대상이 재화, 영어로는 goods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요. 음식물 쓰레기나 소음처럼 적을수록 좋은 비재화, bad는 일단 논외로 하는 거죠. 경제 분석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More is better. 더 많을수록 더 좋다. 이게 바로 단주성 가정의 핵심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가정이 있어야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원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을수록 좋다는 간단한 원칙이 그래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 3.9를 크게 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소비 목금 X1, X2가 점으로 찍혀 있죠? 단주성 가정에 따르면 이 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더 위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러니까 이 색칠전 영역에 있는 점들은 원래 점보다 무조건 더 선호됩니다. 그쵸? 재화가 더 많으니까요. 반대로 이 점보다 왼쪽이나 아래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덜 선호될 거고요. 그럼 이 원래 점이랑 만족도가 똑같은 점들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영역에도 없고 덜 좋은 영역에도 없어야 하니까 결국 남는 건 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영역뿐이죠.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곡선은 필연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즉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기둥, 단조성을 세웠으니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볼록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극단적인 소비와 균형 잡힌 소비 사이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피자 10조각만 있는 묶음과 치킨 10조각만 있는 묶음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 둘 중 뭘 골라도 만족도가 똑같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자만 먹거나 치킨만 먹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피자 5조각과 치킨 5조각, 이렇게 둘을 섞어놓은 묶음을 더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볼록성입니다. 극단적인 조합보다는 균형 잡힌 조합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네, 이것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Averages are preferred to extremes. 평균이 극단보다 선호된다는 거죠. 피자만 왕창 먹거나 치킨만 왕창 먹는 극단보다는 둘을 적절히 섞은 평균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크게 보시죠. 와, 갑자기 수식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두 개를 섞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기 x1, x2라는 묶음과 y1, y2라는 묶음이 있을 때 t라는 비율로 둘을 섞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t가 0.5면 두 묶음을 정확히 반반씩 섞어서 중간 지점의 묶음을 만드는 거고요. t가 0.2면 y를 20%, x를 80% 섞는다는 뜻이죠.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수식은 결국 두 점을 잇는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3.10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왼쪽 A 패널을 보세요. 이게 바로 볼록한 선호입니다. 무차별 곡선 위에 x랑 y라는 두 점이 있죠. 이 두 점은 만족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점을 직선으로 한번 이어보세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즉 평균 묶음들이 원래 곡선보다 더 위쪽, 그러니까 더 좋은 영역에 있죠. 이게 바로 평균이 극단보다 더 선호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B 패널은 어때요? 곡선이 오목하죠. 이건 뭐 아이스크림이랑 올리브처럼 섞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만 먹는 게 더 나은 경우를 나타내요. 이럴 땐 극단이 평균보다 더 선호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두 가지 가정, 단조성과 볼록성을 합쳐서 완성된 무차별 곡선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해 봅시다. 첫째, more is better. 단조성 때문에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모양이 됩니다. 둘째, averages are preferred to extremes. 볼록성 때문에 곡선은 어떻게 되죠?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A 패널의 저 곡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표준적인, 잘 정의된 well-behaved 무차별 곡선인 겁니다. 근데 이 곡선의 모양이 그냥 예쁘라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하면요. 소비자가 두 재화를 어떤 비율로 교환할 의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바로 한계 대체율, 영어로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줄여서 MRS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내 만족도를 지금이랑 똑같이 유지해준다면 내가 재화 1한개를 포기하는 대신에 재화 2를 몇 개나 받아야 할까 하는 그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상에서는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한계 대체율이 되는 거죠. 수식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울기죠. 델타 x2 분의 델타 x1, x1의 변화량 분의 x2의 변화량. 즉, 재화 1을 델타 x1만큼 포기했을 때 동일한 만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 2를 델타 x2만큼 얼마나 더 얻어야 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잘 정의된 선호라는 건 복잡한 인간의 선택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두 가지 핵심 가정을 바탕으로 하죠. 첫째, 단조성, 즉 more is better는 무차별 곡선을 우하향하게 만들고요. 둘째, 볼록성, averages are preferred to extremes는 곡선을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소비자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 MRS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잘 정의된 선호 모델은요, 앞으로 배울 모든 소비자 이론의 정말 단단한 기초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단순하고 합리적인 두 가지 가정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또 변덕스러운 우리 현실 세계의 선택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